언제라도 함께 보고 함께 웃는 친구 한국경제TV.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의 환경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지속 가능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그린 뉴딜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발전단지 개발과 시공 설치, 유지 보수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선도적인 기업, 대한그린에너지. 오늘은 대한그린에너지의 박근식 대표를 만나봅니다. 기후와 경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바로 탄소 제로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그린 뉴딜 사업이 핵심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또 풍력, 수소와 같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죠. 저는 지금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의 업계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대한그린에너지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대한그린에너지의 박근식 대표와 함께 기업가 정신을 말하다 시즌4 그 첫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대한그린에너지는 전라남도 영광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 회사는 2011년 창업 후 10년 동안 크고 작은 태양광 풍력 발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불모지라고 불렸던 국내에서 랜드마크라 불릴 만한 굵직한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지자체, 자연과 더불어 상생하는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한그린에너지를 이끌고 있는 이분, 바로 박근식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네, 먼저 대한그린에너지가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2011년 설립을 해서 현재까지 이제 풍력, 태양광 관련해서 이제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디벨로퍼부터 시작해서 뭐 개발, 뭐 설치 공사, 그다음에 뭐 운영, 그다음에 발전소 소유까지 지금은 발전소 운영까지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사실 개발은 또 할 수 있어도 이렇게 올스톱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회사는 유일무이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전에는 어떤 일을 좀 하시다가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그전에는 이제 미락의 이제 한국하이바라는 이제 중견기업인데 이제 복합체 전문 기업인데 이제 첫 직장을 이제 풍력 개발하는 개발팀으로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전남 호남 지역으로 사업을 시작하시게 되셨는데 굳이 이 지역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처음에는 이제 전국을 다 떠돌아다녔습니다. 이제 뭐 경남, 경북, 강원도, 충청도, 제주도도 예전에는 많이 갔었습니다. 예, 초창기 그래 다니다가 이제 전남 지역에 이제 안착하게 된 계기가 이제 민원 그리고 이제 지자체 의지 그런 게 타 지역보다 좀 강해서 이쪽으로 이제 이전하게 됐습니다. 박근식 대표는 호남 풍력발전 전기공사를 맡으면서 영광과 인연을 맺고 본사를 부산에서 영광으로 이전했다고 하는데요. 이곳에서 지역 주민들과 지자체 협력으로 풍력과 태양광 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직원 2명으로 시작해 지금은 70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 엔지니어로 일을 했던 박근식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재생에너지 사업으로 미래 가능성을 보고 풍력발전 개발을 주력 사업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회사가 매년 성장할 수 있었던 건 미래의 비전과 뜻을 함께해온 바로 직원들 때문이라고 하네요. 창업 초기에는 회사 규모가 작아 기상탑 설치를 시작으로 풍량 계측기 설치로 영역을 넓혀 지금은 풍력 발전 단지 개발부터 건설, 유지, 보수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데 지금 풍력은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나요? 이쪽 영광 지역만 76기 정도에서 140메가가 넘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풍력 발전단지 개발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지역 주민들과 이제 마찰. 네. 아무래도 풍력 발전기라는 게 이제 약간의 소음, 그 다음에 이제 느껴지네요. 저 예, 가까이 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인공 구조물이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이제 안 보이던 네. 이런 구조물이 갑자기 이제 서다 보니까 지역민들하고 이제 초창기에 마찰이 좀 많았습니다. 그걸 이제 해결하는 게 가장 많이 힘들어요. 대한그린에너지의 풍력발전 개발 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소통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서로 상생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 지자체와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개발 모델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 이제 지역에서 나서서 관광 단지로 네.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도 좀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영광 지역이 이제 풍력 발전 단지부터 시작해서 태양광, 네. 신재생 에너지로 보면 군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이 설치가 돼 있어요. 거의 그죠? 태양광까지 합치면 한 300메가. 그러니까 넘게 이래 설치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 이제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 군에서도 그렇고 이제 관광적으로 좀 개발해서 좀 외부 사람들 유치해가지고 좀 지역 경제를 좀 활성화해보자. 그런 말들이 지금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시행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은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과 해상 풍력단지 조성 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게 20년 전부터 사실 예측이 되어 왔는데 그동안 이제 정부의 이제 의지가 지금은 이제 아주 강하다 보니까 요 몇 년 사이에 이제 급속하게 성장을 이제 해왔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양한 풍력 종류 중에 해상 풍력도 제가 최근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 그린 뉴딜 정책으로 해상 풍력에 좀 많은 집중을 하겠다,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대표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도 이제 3년 전부터 이제 해상풍력을 시작하려고 미리 해상에 기상탑도 세우고 3년부터 발전 사업 허가도 받고 해상풍력. 그래서 지금 이제 바다 쪽에 이제 풍항도 측정이 끝났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도 이제 해상풍력을 건설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어디 볼 수가 있나요? 저쪽이 저희가 300메가 네. 해상풍력 건설할 후보지가 되겠습니다. 저 넓은 바다. 그럼 저쪽 전체가 이제 해상 풍력 발전소로 사용이 될 곳이네요, 그죠? 네. 이제 국내에도 많은 발전소들이 있지만 이 육상, 해상을 같이 공존하는 이런 발전소는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여기가 최초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농지를 활용한 풍력, 네. 그다음에 공유 수면을 활용한 해상, 그다음에 산을 이용한 산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세 군데가 이제 복합적으로 건설한 국내 최대 발전소가 되겠습니다. 그 길에 대한그린에너지가 함께했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들은 개발 과정 중에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야기하고 개발 후에는 혐오 시설로 인식될 수 있어 기획 단계에서부터 지역민들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면서 주민들과 지자체와 함께 영광 백수 풍력 발전, 영광 풍력 발전, 광백 태양광 발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와, 대표님 제가 직접 와보니까 태양광 면적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되나요? 총 30만 평입니다. 30만 평이요? 예. 제가 직접 봤을 때는 그 크기가 한눈에 보이는데 사실 체감상 30만 평이 어느 정도 전력을 소모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총 용량이 99메가와트에 약 한 4만 8천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요. 4만 8천 가구라면 사실 뭐 2, 3인 가구로 치자면 영광군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양이다, 그죠? 예. 근데 사실 대한 그린 에너지가 풍력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실 태양광은 생각보다 면적이 작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면적에 한번 놀라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가구량에 한 번 더 놀랐어요. 언제부터 태양광 개발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한 3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 올 6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핫한 아이들이네요. 예. 근데 이 면적들이 제가 알기로는 폐염전을 이용한 그 땅을 이용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대한그린에너지는 자연을 훼손하는 개발을 지향하고 불모지들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으로 개발하는 데 힘을 쏟고 있는데요. 대규모 태양광 단지가 영광의 폐염전에 조성돼 환경 보존과 함께 지역 상생이라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력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태양광은 어떤 효과를 좀 더 가져올 수 있을까요? 태양광은 풍력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풍력은 이제 기술진들이 많이 필요한데 운영 중에 기술진들이 많이 필요한데 비해서 태양광은 우리 주민들이 직접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많이 보편화되어 있어서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제 태양광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 거죠? 예, 그렇지. 이 회사의 태양광 사업은 초기부터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대화와 현지의 소규모 공사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하는 등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부합한 사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골 지역의 특성상 정기적인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 구조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쪽에서 총 70여 개의 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는 지역 주민들도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광백 태양광 100메가와트를 조성하게 되면서 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하고 저희가 광백 태양광 옆에 부지에 별도의 주민 태양광 부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제공과 또 전력 개통 연계를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금년 11월 중순이면은 주민 태양광 8.2메가와트급이 준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영광에서 추진 중인 태양광 풍력 개발 사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로 수차례 주민 설명회와 각종 지원 제도, 상생 방안에 대해 설명한 이후 주민들이 마음을 열게 돼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 풍력이 이쪽에 들어서면서 사실 반대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그린에서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상생 합의 각서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사업이 끝나는 20년 동안 그런 부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지역민들이 최초에는 조금 갈등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잘 무마돼 가지고 현재 지금 약 한 5년차, 6년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거의 민원 제로가 되다시피 하면서 굉장히 지역민들과 함께 이렇게 잘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광 사업도 이 풍력 발전 사업과 함께 더불어서 계속 지금 추진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과의 이러한 상생의 결과물은 농지 위의 풍력 발전 건설을 가능하게 하며 주민들이 참여하는 주민 태양광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는데요. 그렇다면 지역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요? 단적인 예로 이제 염산의 주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2메가에서 나오는 전력 요금을 가지고 20년 동안 균등하게 이제 안정적으로 배당을 받아가는 그런 구조로. 20년이면 거의 연금 복권 수준인데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아주 좋은 케이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연경관 훼손과 환경 파괴 문제가 우려되는 재생에너지 개발 사업.
이제 지역 개발은 환경과 어울리면서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대한그린에너지는 발전소를 건설하면서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 철새들의 먹이 활동을 보장하는 휴식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발전소도 좋지만 또 철새들도 또 저희 발전소 건설하면서 철새들이 또 다른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중간중간 철새들이 이제 앉아서 쉬고 그다음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저수지들을 군데군데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대표님 자연도 유지하고 또 주민들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서로 상생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네. 만들고 계시네요. 그죠? 이 회사의 특별한 점, 바로 장기 근속 직원이 많은 건데요. 그들이 쌓아온 조직에서의 노하우로 더욱 효율적인 업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장기 근속자가 얼마나 많나요? 99%지. 아 정말요? 예. 사실 전 다른 타 기업도 많이 방문해봤지만 뭐 한 핵심 인원들 어떻게 네. 보면 그 기술력을 가진 핵심 인원들만 좀 장기 근속을 했는데 99%는 대표님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희 회사 이제 기술진들이 임원 빼고는 네. 사실 뭐 20대에서 30대 초중반 사이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네. 기술진들이. 회사가 젊다 보니까 직원들이 아무래도 단합도 잘 되고 그다음 저희 나름대로 또 복지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복지 한 가지 자랑 좀 해주신다면. 일단 저희는 직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기숙사가 제공되고 그다음에 삼시세끼 맛있는 밥. 예, 네. 다 제공되고 저희 회사 들어오면 일단 월급 받아서 돈 쓸 일이 없다고. 차곡차곡 쌓이겠네요. 그죠? 예. 이 회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에 크게 기여하고 또 지역민과 상생하며 신뢰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이직 걱정 없이 안전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복지를 제공하고 또 평생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사무실. 대한그린에너지는 국내 40여 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개발하면서 국내 대표 신재생에너지 기업으로 탄탄한 입지를 구축해왔는데요. 개발 사업에만 집중하던 이 회사는 최근 상장 기업 인수를 추진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대한그린에너지라는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11년 차, 12년 차까지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오고 있는데 계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기업의 한계가 느껴졌던 게 자금 조달이 너무 어렵다는 게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금 조달하기가 사실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일단 상장회사를 하나 꼭 인수를 해야 되겠다. 한 1년 전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인수하게 됐습니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에 따라 사업 기획 모색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직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금융, 개발과 운영, 발전소 유지 보수까지 모든 과정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태백시 창죽동 일대에서 정부의 2030 신재생 사업에 발맞춰 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약 4.2메가와트 발전기 총 5기를 설치해 올해 말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풍력 중에서는 날개 길이, 블레이드 길이가 제일 길고요. 65m로 제일 길고 그리고 발전량에 있어서도 용량이라고 하죠. 용량에 있어서도 거의 대한민국의 한 2메가급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 발전기는 4.2메가급으로 국내에서 제일 큰 용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4.2kW라는 용량의 풍력 발전기 설치에 자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태풍 때문에 작업을 하면서 힘든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 모든 직원들이 일심동체로 진행을 한 덕분에 빠른 시간 안에 준공이 이뤄질 거라 하네요. 5년 안으로 태백 하장을 비롯해서 경북 영덕,
그리고 여수, 경주를 비롯한 육상풍력이 계획되어 있고 해상풍력으로는 여수 그리고 영광 쪽에 대규모 풍력을 계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있어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변전소까지 끌어오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신재생에너지 업체의 가장 난제가 이제 발전소를 건설했을 때 변전소를 이제 한국전력 변전소까지 어떻게 접속할 거냐.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데 저희는 그런 문제점을 미리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예전부터 자체 변전소를 건설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전소를 건설하게 되면 저희 자체 변전소를 통해서 그 망을 이제 자체 변전소, 그다음 영광 한전 변전소까지 망을 연결해서 이제 안전하게 그렇게 전력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체 변전소 보유하고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변전소를 건설해 운영 중인 이 회사는 신재생 개발에 어려움이 있던 송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18년 자비를 투자해 민자 변전소를 짓고 각각의 발전소를 자체 송전 선로를 통해 한전의 송전망에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체 변전소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훨씬 수월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변전소를 짓기 전까진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지금 뭐 한전에서 변전소 건설한다고 하면 이제 민원들이 아시다시피 뭐 프랜카드 걸리고 그런 민원들이 엄청 많이 생깁니다. 저희도 이제 초기에 시작할 때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걸렸지만 저희 대한그린에너지 장점이 지역 주민들과 상생, 그렇기 때문에 변전소를 건설을 해야지만 이 신재생에너지를 건설해서 주민들한테,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도 돌아갈 수 있다고 계속 설득을 했습니다. 송전 선로가 있어야 발전소를 한전 송전망에 접속을 시킬 수가 있는데 선로가 없어 변전소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철탑 그런 거는 건설하지는 않고 저희는 오로지 이제 초과압 전압을 통해서 지중화하는데 그 기술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사실 초과압이라서. 그래서 그 기술을 저희는 자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변전소 건설하는데도 저희 자체로 한 6개월 만에 14km, 사실 상당히 신재생에너지 쪽으로는 긴 송전망인데 그 14km를 저희는 올 지중화해서 자체로 한전까지 송전망을 건설했습니다. 대한그린에너지는 민간업체지만 자체 변전 설비 및 송전 선로를 보유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부분 선로를 논, 산, 주거지역에 철탑같이 설치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상생과 미관을 해치지 않기 위해 지중 선로를 설치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회사가 업계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변화의 흐름을 읽고 변전소와 송전선로 지중화를 미리 준비했기 때문이겠죠?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협업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부, 지자체가 추구하는 발전 방향을 이해하고 협조하면서 성공하는 프로젝트로 이끌어가기 위해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영광군에서는 약 1기가와트 정도의 해상풍력을 개발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해상풍력 1기가와트는 원자력 한 기의 크기에 해당하는 용량으로 아마 3개 시도의 전력량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산 추세에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그린 뉴딜을 통한 일자리 확대와 전기 부양에 상당한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열풍 속의 신재생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우뚝 선 대한그린에너지. 그들의 수많은 경험과 노하우는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있어 롤모델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한데요. 앞으로의 목표는 이제 대규모 해상풍력. 해상풍력은 뭐 알겠지만 기본이 뭐 300메가, 400메가, 뭐 많게는 1기가까지도 건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원전 한 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소를 건설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저희에서. 변화 속에 자신만의 확고한 철학으로 미래를 준비한 대한그린에너지. 앞으로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분야를 넘어 더 큰 세계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